그리고 해임 사유 중 네 번째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추상적인데 아직 무슨 결론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조합장님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조합장님한테 솔직히 말해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청산 작업이 늦어집니까? 라고 했는데 그럼 조합장님이 성격이신 것 같고 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속도가 제가 기대하는 속도보다는 좀 판단이 좀 느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건지 모르는데 그러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린 거는 뭐 조합장님 해명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자문도 해드린 바가 있고 시간을 내서 가서 서류도 봐드린 바도 있고 지금도 저한테 뭐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알기 때문에 다만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거는 조합장님 비난 받든 아니면 뭐 조합원들이 어떤 사람은 조합원도 이러시다 보면 좀 천천히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빨리 해갖고 뭐 해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그건 뭐 기준이 극히 주관적인 거라 그 조합장님이 알아서 조합원들은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까지는 지금 모르게 지금 진행을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걸 조합원한테 밝히지 못하는 것이지. 저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제가 청산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전략상으로 네. 우리가 다 공개해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네. 우리 조합원의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공개를 안 해야 되거든요. 저쪽이 미리 알아서 좋을 일이 없고 저쪽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자료를 조사해서 딱 들이댔을 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면 상대가 알면 증거나 이런 것들은 다 퇴색되거나 희석되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데 중간 성과 다 내놔 이러면 대표자를 위임하지 말았어야죠. 직접 하지. 참고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적당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저 개인적인 불만도 좀 빨리 하지 그렇습니까? 이제 뭐 성격이 좀 꾸물거리긴 하더라. 죄송합니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조합 및 조합원에게 미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어디나 저는 해임할 때 이제 대부분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는 법리상으로는 공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해임 사유를 이렇게 봤지만 과연 이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유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제가 그거를 여쭈고 싶은 게 요렇게 해갖고는 조합은 50%가 안 움직일 텐데 때려 죽여도 이게 과연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부장 당장 지금 해낼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 누가 봐도 조합원이 불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소송도 2심에 가서는 다 이겨줄 사람 그 다음에 분담금이 안 늘어나게끔 뭔가 순식간에 뭐 도깨비방망이를 들고 있을 사람 뭐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이제 새로운 조합장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후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임하고 선임까지 가는 과정이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제 모든 임원들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겠잖아요. 이 네 가지 조건 최소한 우리가 해임 왔을 때는 해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커버해주는 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임원이 있긴 합니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는 대표로 나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위원회로 해서 조합장을 내세우지 않고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것은. 예.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비상지도체제 뭐 이런 데서 뭐 제대로 뭐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서로 인정 안 하고 이제 그 집단지도체제 소위 비상지도체제가 아니라 이따위로 가잖아요. 그건 정말 그 조직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때 스스로 무능에 빠졌을 때 이제 누구도 불신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조합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겠죠. 정말로 미래가 이제 네. 참 재미있는 조합이 하나 생길 겁니다. 제가 막 두고두고 전국에 다니면서 씹고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조합도 있더라. 진짜 웃긴 조합이 있다.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조합은 누구만 이렇게 덧받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왜 그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형사사건도 검토해드렸고 제가 민사에 대한 의견도 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위 분양권 나갔던 거 지금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 피해액이 뭐 3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팔면. 근데 11억 14억이죠. 네. 그러니까 차액만 해서 두 개 합치면 차액이 15억 정도.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미 소송을 하고 있고 한데
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묵인해야 되나? 여러분이 지금 해임된다면 그 소송은 결국 우야무야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조합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 이거는 조합장님이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결 안 하면 저지른 사람은 전 조합장이지만 이정고시를 해주는 분은 조합장님이시기 때문에 피해를 주면 이걸 척결 안 하면 조합장님이 훨씬 더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해임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동조한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먹으라 그래 두 사람 나눠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안 알리셨냔 말이에요. 알려야죠. 그랬더라면 이런 오해나 이게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가지 해임 사유를 충족할 임원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아까 변호사 시키고 이겨줄 사람 변호사의 능력은 없으니까 우리 조합장 능력을 믿었지 우리는 변호사 능력도 안 믿었고 무조건 우리는 해임은 이겨야 되고 추가보장 무조건 없애야 되고 상가보장 당장 해내야 되고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조합 임원으로서의 역량은 아주 있어야 되고 이건 아주 추상적인데 아무튼 그 뭐 대의원회나 이런 거 반대하면 큰일 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임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 간다? 그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도정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집단 지도체를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제가 봐서는 조합에서 이제 되게 미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우연히 이거 발견했는데 애당초는 없었거든요. 두 개의 허위 분양권이 나갔고 그 당시 피해로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의 차이가 한 3억 됐는데 6억, 지금 시가 6억 됐었습니다. 네, 지금 6억 그게 두 개 합치면 그러면 지금 시가로 따지면 이게 현재 지금 박탈시켜야 되고 근데 그걸 박탈하면 본인 인정을 해줘야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저질리기 말고 완성은 여기서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후임 조합장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라버리면 전임 조합장이 해먹고 간 대로 그대로 놔둬 너 그거 손대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사실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걸 잘라야 되냐고요. 그 당사자들 3명이 지금 해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어. 네. 그럼 그 사람들은 해임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위험하잖아요. 조합장님이 계시는 자체가 위험한 거야. 그렇죠. 왜냐면 내 이익을 내가 지금 네. 불법으로 확보한 이익을 뺏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동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놓고 제가 무슨 해임에 무슨 뭐 돈이나 된다고 저한테 해임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니까요. 저한테도. 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아는데 제가 뭐 해임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옳지 않아서 해임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하고 그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그러나 이해관계는 여러분들이고 근데 뭐 그때 해임했으니까 이번에 또 이쪽에 해임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조합에서 연락 온 줄 알고 네. 뭐 맨 처음에 승낙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란다. 조합은 내가 얘기 듣기는 무슨 해임 발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해임 발의할 때도 아니고 더구나 전 조합의 그 가장 우선 눈앞에 있는 현안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불법으로 가져간 분양권 2개. 근데 그들이 해임의 배후에 있다 그러면 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럼 나머지 조합은 전체를 속여서 자기 불법 이익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도 그 책임은 누구 손으로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짓는 죄가 앞에 조합장들이 짓던 죄보다 훨씬 큰 죄를 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불법을 덮기 위해서 해임 사유 같지 않은 사유 4가지를 앞세워가지고 저희 조합장인 저를 해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왜 소통이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소통이 제가 들어간 봤을 때. 거는 진짜 소통을 하시라고요. 네, 앞으로는 소통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의정 활동을 잘해도 재선이 안 된다. 의정 보고 활동을 잘해야 돼요. 네. 소위 말하는 생색을 잘 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일에 생색을 잘 내는 것이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의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처 기능 중에서 공보 기능, 소위 말해서 공보에 관한 기능은 어느 부서도 장관 직속으로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관의 의정을 가장 잘 읽고 청와대에도 공보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당의 대표에 가장 측근해서 의중을 가장 잘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조합은 공보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합장이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면 조합장이 직접 해야 하는 게 맞죠. 조합원들을 직접 소통하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비리를 완성해 15억 찾아오는 게 눈앞에 있는데 왜 이게 그분들이 가서 해임을 주다고 저는 뭐 그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해임에 더구나 하고 있고 조합원은 아닌데 어떻게 해임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조합원 아닌 분들이 왜 그 해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아닌 사람이 어떻게 조합원을 조정해서 해임을 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름을 모르니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고소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또 미사 소송도 진행된 걸 알고 있고 그거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하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어필을 하시고 빨리 동의를 구하시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셔서 그걸 해임을 당하시면 조합원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 진짜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면서 돈을 10만 원 준다 이 부분도 정말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실체가 뭐냐, 이 해임에 뭐가 중요하길래 돈까지 준다냐. 근데 후임조합장은 없고 집단지도체제도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조합의 집단지도체제는 또 처음 듣는 거라서 이건 아무래도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